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예. 중국에 갑자기 갔다 왔어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검찰 소환 앞두고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아니 기업인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의 넘버1에서 넘버 20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혹은 이번 주 월화수 중에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첫 기사가 중국 나갔다였습니다. 코로나 뚫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코로나19 예방 때문에요. 철저하게 2주간의 자가격리. 2주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에 올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예. 검찰이 그래? 그럼 2주 동안 기다렸다가 반드시 불러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경제범죄와 관련돼서 마지막 수사 대상자가 느닷없는 출국을 해버리도록 이걸 혹시나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면 수사를 지금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가지고 있는 의문은 삼성이 본인들에게 되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공개한 날, 그날 뭐 기자들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사는 저 신문에는 딱 3군데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국일보하고 한겨레 경향 3군데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요? 나머지 무슨 기사를 썼느냐? 그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를 만났다. 그 기사로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박용진보다는 훨씬 뛰어난 홍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맞구나 판단을 했었죠. 물론 이제 중국에 가는 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꼭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될 일인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진행되고 있던 일인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삼성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회사가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하는 그 훌륭한 인재들이 왜 이재용 부회장의 이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2014년 삼성전자의 전 세계 차원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은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매입을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고라고 하는 AI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모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2015년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회계 조작 등등의 일 때문에 그 수사선상에서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재판 일정으로부터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걸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욕심 때문인 거 아니냐. 이재용과 삼성을 분리해서 볼 때 세계적 기업이고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기업인 삼성의 존재 가치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냐 무죄냐? 유죄입니다. 그건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났고요.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50억이 넘어가는 횡령과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입니다. 그래서 그 5년 이상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재판부가 혹시 그 준법감시위원회라고 준법 그러니까 법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 행동을 좀 보여주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재판부랑 그 재판 못하겠다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도 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가져오려고 했었던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법원에 있는 양형기준인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사전에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있었으면
재판에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준영 부장판사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사후에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개인이 아니라 그 피해를 본 회사가 네.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러면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형을 감해줘야 되겠네. 이런 절차로 가겠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횡령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횡령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감해줘야 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구조가 어디 있느냐는 게 법조계의 논란 대상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라고 하는 얘기로 형을 깎아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2020년을 맞이하는 태도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수사팀 처벌 대상자를 줄여라 라는 등의 그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에서요?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러냐. 아니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며 이런 일 더 없도록 해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죠. 라고 하는 게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